현재 나라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되어야 정책이나 복지가 안정화가 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 65세 이상 혜택 관련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인 지하철 무료 논란 관련해서 언론 보도들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인 연령 상향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추가로 2025년에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혜택 종합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주변에 공유 한번 해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현재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최종적으로는 노인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노인 연령 단계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75세 상향이 아니더라도 노인 연령 상향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받는 혜택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또한 현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자는 정책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살로 올리자라는 내용은 언급되진 않았지만 현재 서울만 하더라도 3천억 원의 적자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관련 주장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무임승차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지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한 시의원 또한 서울 지하철이 노인 무임승차로 5년간 약 1조 이상 손실을 봤다며 연령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는 자체적 해결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시는 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철 무료 연령을 2028년까지 한 살씩 인상해서 최종적으로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지하철 무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노인 혜택의 연령 상향은 없지만 앞으로 새로 만드는 노인 정책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진행하지 않고 60세에서 80세까지 정책에 따라 다양한 연령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노인 혜택 관련해서 65세 이상 혜택 적용 기준이 바뀔 조짐이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정책이 지하철 무료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노인 정책 연령 상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은 2025년 만 65세 이상 혜택 종합 총정리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혜택 종합 정리 내용입니다. 원하시는 분야의 내용을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노인 주거 지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정부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주거 지원 정책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지자체 정책도 있지만 이번에는 정부 주도 정책들을 모아봤고요.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2025년 고령자 복지주택 정책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5년 주거급여 주거수선 정책, 그리고 새로운 노인 주거 정책인 실버스테이 정책의 임대료, 선정 기준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고령자 복지주택이 3천호까지 확대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월 3만원에서 5만원대에 고령자 전용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노인우대 정책인데요. 원래는 매년 1천호씩 늘리던 것을 3천호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내년에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 유지비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쉽게 말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 자가주택의 경우 집 수리비가 지원되는데 대폭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어르신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신개념 주거지원 정책인 실버스테이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신 발표된 노인 주거지원 정책인 실버스테이 정책과 3만원에서 5만원 월세만 내고도 평생 거주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 정책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2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정책을 올해 내로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정책으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60세 이상을 위한 안전, 식사,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실버스테이는 시니어 주거 지원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특화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의료 지원, 체력 단련 시설, 식사 지원 등이 필수로 제공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자녀 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를 허용하겠다고 하고요. 추가로 가족 동방어주가 가능한 단지도 조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료는 초기에는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임대료가 책정되어서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임대료 증액 또한 최대 5%로 제한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노인 친화 인테리어가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들의 거주 환경에서 욕실 미끄럼 방지 바닥재가 설치되었거나 화장실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집은 각각 약 24%, 1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더 적겠죠. 근데 실버스테이는 이런 노인 친화 인테리어도 제공한다니 좋을 듯한데요. 연내에 입법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추가 영상으로 제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노인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혜택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4에서 5만 원 정도로 평생 영구 임대를 할 수 있는 정부 주택 정책인데요. 쉽게 말해서 월세 4만 원 정도만 내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주택인 거죠. 대부분 신규 건물로 지어지고 사회복지관도 같이 있으면서 어르신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바, 응급벨들이 설치되는 어르신 친화 건물이다 보니 아시는 분들에게는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예전에 공공실버주택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5세 이상이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아니고요. 입주 대상이나 우선순위 조건이 있는데요. 자세한 건 입주 공고를 보는 게 더 정확하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는 국가유공자, 3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4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단 현재는 주택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 대부분은 1순위, 2순위 위주로 입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의 경우 아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내가 사는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는지 지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따라서 먼저 알고 계신 분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요. 따라서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고령자 복지주택의 현재 전국 현황은 전국적으로 약 7,500호 정도가 선정이 된 상태고요.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공급이 되었고 현재 건립 중이거나 이미 지어져서 입주 완료가 된 지역도 많습니다. 따라서 내 지역에 이런 고령자 주택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번 정부 들어서는 매년 1,000호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어지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령자 복지주택을 강조드리냐면 고령자 복지주택이 장점이 있어서인데요. 바로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고령자 복지주택별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다르긴 하지만 헬스케어 시설, 간호사실, 무료식당, 사우나실, 물리치료실 이런 시설들이 같이 운영이 되고요. 결국 종합사회복지시설이 아파트 내에 있다는 건데 사회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분들끼리 교류도 하고 사회복지사에게 정보도 얻고 몸이 불편할 때는 도움도 얻을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은 간호사실도 배치가 되는 곳도 있으니 생활하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택 또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노인 친화 인테리어로 지어져 있는데요. 충격 완화 바닥재, 어르신 안심 센서, 비상 연락 장치, 화장실 안전 손잡이, 가스 밸브 높이 조정, 복도 안전 손잡이 등 어르신들이 낙상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고 비상 상황 시 비상벨을 눌러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모집 방법,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마이홈포털이라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관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공주택 찾기라는 서비스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영구임대 아파트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듯 이 영구임대 버튼을 누르고 검색을 누르면 현재 영구임대 주택 공고가 뜬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록 중에서 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공고가 있으면 해당 공고에서 입주 조건과 월 임대료, 보증금, 우선순위, 선정기준, 신청 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공고라면 더욱더 필수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처럼 이렇게 공고를 통해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고가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어르신분들이 매번 보고 있기도 어렵고 문서만으로는 확인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 주민센터에서도 문의를 해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다만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적으로 건립된 곳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물어보실 땐 내가 사는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는지, 있다면 모집 공고를 언제 하는지 아니면 언제 건립할 예정인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확인하는 수준의 문의를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령자 복지주택이 주변에 있다면 모집 공고 예상 일정을 꼭 한번 파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매월 내는 월 임대료 입주 조건을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지난 모집 공고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예시고요. 가군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240만 원을 했을 경우 월 48,000원만 내면 되고요. 임대보증금을 최대로 했을 시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가장 저렴한 월 임대료가 월 3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군의 경우 임대보증금 1,100만 원이면 12만 원 월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가군 나군을 나누는 기준은 해당 표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예시는 영암 남풍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저층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고 위층에 주거공간이 위치하는데요. 지상 1층에는 관리사무실, 강당, 건강관리실, 휴식공간, 식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층에는 치매 노인 케어실, 집단활동실 등이 들어가고요. 집 크기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전용 면적 26제곱미터의 원룸형과 작은 방이 딸린 전용 면적 36제곱미터의 집이 있습니다. 일단 26제곱미터의 월 임대료는 47,000원 선이고 보증금을 최대인 430만 원을 넣는다면 약 35,000원의 임대료만 내시면 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6제곱미터의 크기는 약 월 임대료 3에서 6만 원대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가군, 나군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는 다양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으며 어르신분들께서는 본인이 사는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디에 공급 예정인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1,000원씩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은 현재 어떤 지역에 건립이 되나 고령자 복지주택 최근 선정 지역 현황을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이 선정된 곳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노인복지관 버스 종류장이 있는 곳에 지어지고요. 강원도 화천군과 횡성군에도 지어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북 증평군에도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에도 교통시설이 가까운 곳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어집니다. 경기도 부천시에도 지어지네요. 그리고 경북 포항, 전북 부안군에도 지어지고요. 인천 계양구, 경기도 하남시에도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섭니다. 또한 2022년 자료를 보면 경기 광주시, 강원도 평창, 전라북도 순창, 경남 하동, 남양주시 등에도 지어진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고 7,500호가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1,000호씩 선정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 아파트이고 어르신 친화 인테리어로 지어지는 주택인 만큼 관심이 있는 어르신분들이라면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내 주변 또는 내가 사는 도시에 이런 주택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분들이라면 65세 이상 혜택, 특히 의료비나 병원비 지원 받는 것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 라디오에서는 이번에도 어르신만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내년 2015년에도 받을 만한 의료비, 병원비 지원 혜택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모든 어르신이 받는 혜택도 있고
일부 어르신만 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영상을 보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대략 20가지 이상 혜택들을 바로 말씀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보세요. 65세 이상이면 코로나 독감 백신 두 종류를 매년 무료 예방접종으로 1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거나 곧 65세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꼭 이 혜택 무료로 받아가시는 게 좋겠죠. 돈 내고 맞으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꼭 혜택 받아가시고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질병청에서 홍보하는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을 매년 1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문의하셔서 매년 1회 결핵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결핵이 없어진 줄 아셨겠지만 현재 결핵은 조용히 기승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폐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결핵은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내년에도 결핵검진, 무료검진은 꼭 한번 보건소에서 받아보시고요. 예산이 소진이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분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최대 8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포인트는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돈이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두 가지 제도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1차 병원인 동네의원급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먼저 신청하셔야 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를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책 혜택으로는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일단 검사료, 재진 진찰료 등 병원비 관련해서 본인 부담률이 20%로 내려가고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경우 최대 연 8만 포인트를 받아 전국 의원에서 병원비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신청 관련 안내가 올 텐데요. 안내를 받으시면 모바일로 신청하시거나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시면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포인트의 경우 진료나 걷기 등을 통해 포인트를 쌓아 연 최대 8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현금으로 줘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건강 증진 및 고혈압 당뇨 관리가 목적인 프로그램이다 보니 일상생활에 건강을 실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한 듯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건강관리하면서 돈도 받아보시는 게 이득이겠죠. 보통은 몰라서도 못 받는 정책입니다.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서 병원비로 쓰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착이라는 모바일 앱을 받아서 건강실천카드 등록 및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이라면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혜택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65세 이상 분들이 받을 만한 20가지 혜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 드시는 것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14년 4월부터 알레르기 비염, 허리 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관련한 한약을 짓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본인 부담률이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줄어서 그냥 한약을 지어 먹으려면 사실 비싸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앞으로 4월부터는 저렴하게 약을 지어 드실 수 있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생리통 질환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질병 분야에서도 4월부터 한약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으니 이 점 체크해 두셨다가 한의원 가실 때 이 부분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분들 디스크, 소화불량 이거 진짜 심하잖아요. 근데 한약이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좋아졌네요.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적은 어르신은 건강보험료 경감이 가능한데요. 만 65세가 된 다음 날부터 자동 적용된다고 하고요. 적용 기준은 소득 금액이 연간 360만 원 이하여야 하고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10%, 9천만 원 이하이면 20%, 6천만 원 이하이면 3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이 되시면 저소득 노인 세대의 경우 최대 30%까지 건강보험료 경감이 되는데요. 적용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고요.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만 70세가 도래한 날에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요. 적용 기준은 소득금액 연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의 경우 보통 일괄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틀니 비용을 7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 틀니, 부분 틀니가 있는데 이런 틀니 시술을 할 때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틀니 비용의 5%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고요. 일반 어르신분들은 30%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중간에 본인 부지로 새로운 틀니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70%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2개까지 지원을 하고요. 만약 부분 틀니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받는 분들은 10%만 내시면 되고 일반 어르신분들은 30% 자부담금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지원 신청은 보통 치과 가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입니다. 무료 백신의 종류로는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이 무료이며 평생 1회만 지원되고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이 매년 1회 무료 지원이 되는데요. 독감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서 무료 접종 가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작년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은 유료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65세 이상이면 코로나 예방접종의 경우 누구나 무료입니다. 독감 예방접종과 더불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을 하고요. 연 1회 지원을 하며 독감 백신과 함께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 장소는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요. 사전 예약 및 당일 접종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어르신 혜택이니 알아두셨다가 자녀에게 이 부분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노인장기 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에 방문해 어르신의 가사를 돕는 주간보호 서비스부터 요양원에 입소하는 비용까지 국가에서 85%에서 100%까지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등급 판정을 받는 일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분들을 위해 의료비 대납을 먼저 해주고 환자가 나중에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은 도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훈대상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신청을 하시면 만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 최대 월 5,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특화 사업으로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광명시, 남양주, 안산, 부천, 하남시, 동해시,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 여수, 장성, 경북 경주, 포항, 경남 사천시, 제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지원금의 경우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함양구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약제비를 질병당 월 5,000원, 최대 2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보건소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요. 용인 특례시는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으면 처방 일수에 따라 2,000원에서 최대 17,000원까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이것도 그동안 모르셨다면 손해를 보고 계신 거겠죠.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치료를 꾸준히 받고 관련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준다고 하고요.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치매 선별 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추가 정밀 진단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매 치료 관리비도 지원도 하는데요.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에게는 최대 월 3만원 약제비,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암검진 지원, 즉 눈 검사도 지원해 주는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고요.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어르신은 안과수술비 지원도 해주는데요.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수술비용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시군구 및 보건소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추가 지원도 있는데요. 장성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올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들에게 눈 한쪽당 15만원씩 최대 30만원 지원을 하고요. 충북 영동구는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에게 백내장 관련 수술 및 의료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성구는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50만원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요. 목포시는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최대 40만원 백내장 수술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을 하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지역 보건소에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의 경우 지자체 추가 지원도 있는데요. 목포시는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무릎 한쪽 기준 120만원 지원을 하고요. 영동구는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에게 무릎 한쪽당 120만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에게 무릎 한쪽당 120만원 지원을 하고요. 전남 한평구는 만 60세 이상 전 국민에게 무릎 한쪽당 120만원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한평구는 특이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해주네요. 부안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70세 이상이면 무릎 한쪽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자체의 자체 지원이 있으니 무릎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 60세 이상이면 4,000원에 1시간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안마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요. 4만원짜리 시각장애인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4,000원에 주 1회씩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능하고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지만 근육통, 신경통 같은 증상만 있으셔도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운영하더라도 매년 1월에서 2월 또는 6월에서 7월쯤 모집을 하며 선발 인원이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알고 계셨다가 모집할 때 신청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되면 사용한 의료비 중 일부분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 의료비 환급 대상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어르신이라면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대략 8월 전후로 이 의료비 환급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따라서 하반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의료비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받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덧 2025년도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내년부터 노인교통비,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무료 또는 지원해주는 전국 지자체 지역들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65세 이상이면 전국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노인교통비 지원 혜택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 노인교통비 지원, 기차, 지하철 등 전국 공통혜택 10가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 이걸 꼭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내년부터 지원되는 노인버스 택시비 무료 지원 지자체 전국 시도군 총정리해 드릴 거고요. 현재 노인버스비 무료 지원해주는 곳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교통비 20에서 50% 지원해주는 최신 정부 정책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노인 버스비 지원을 못 받는 지역분들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 만약 지자체에 버스비 지원이 없다면 이걸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바뀌는 노인 정책도 같이 정리를 해봤으니 꼭 끝까지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봐보시고요.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65세 이상 노인교통비 지원 전국 공통 혜택입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가지고 지하철역으로 가시면 전국 지하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일회용 회수권을 발급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각 지역별로 어르신 우대 교통카드가 있는데요. 이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하면 매번 회수권을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30% 요금 할인이 있습니다. 오래 개통한 GTX-A 노선의 경우 당초 경로 할인은 없을 거라 예상이 되었지만 개통 후 경로 할인 30%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GTX-A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수소 동탄 구간 급행철도고요. 원래라면 버스로는 1시간 15분이 걸리던 구간을 이 급행철도를 타면 약 20분 만에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빨리 이동하고 싶은 어르신이면 급행철도 경로 할인을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기본 운임 수소 동탄 요금 기준 4,450원이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30% 할인되어 2,95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구간에 따라 요금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30% 할인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시면 설, 추석, 명절, KTX SRT 승차권 예매 시 하루 먼저, 즉 1일 먼저 예매가 가능합니다. 이 혜택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설, 추석, 명절 승차권은 미리 공지가 되어서 예매가 가능한데요. 일찍 예매를 하더라도 정말 예매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하루 먼저 예약이 가능한 혜택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KTX의 지난 설 명절 공지사항을 보시면 만 65세 이상이시면 일반 승객보다 하루 먼저 수월하게 기차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RT도 마찬가지로 하루 먼저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 예매도 가능하니 앞으로 명절에는 이런 노인 우대 정책을 이용해서 예약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분들께도 이 사실 알려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면 각 지자체에서 버스와 택시비 등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수십 개의 지자체가 현재 버스 또는 택시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노인교통비 지원 지자체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화면에 현재 노인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곳들을 제가 조사한 선에서 띄워놓을 텐데요. 일단 화면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시는 곳에 이런 노인교통비 정책이 있는지 한 번 정도 알아보셔서 있다면 꼭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지원을 안 해주는 곳들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지원 연령과 혜택이 다르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27일부터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시작됩니다. 월 62,000원을 내면은 해당 월에는 서울시 내 전철,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마을버스, 리버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금을 내면 따릉이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이용 구간이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국내선 항공료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기준 10% 항공료 할인이 국내선에 한해서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 예매가 저렴한 편이라서 저가 항공사나 인터넷 예매가 더 저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혜택은 급하게 현장 예매하실 때 유용할 듯 합니다. 바닷길도 할인이 되는데요.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65세 이상은 공항철도 급행열차 할인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빠르게 가는 급행열차가 있는데요. 이 열차는 일반 성인은 11,000원인데 비해서 어르신은 8,000원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급행열차는 서울역에서 비행기 탑승 소속도 가능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캐리어나 짐이 있다면 수화물도 서울역에서 미리 보내고 가볍게 인천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어서 어르신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사전 출국 심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수속과 빠른 이동을 원하시면 정말 편한 서비스인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할인까지 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반 열차를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일반 열차 같은 경우, 즉 지하철의 경우 공항까지 무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신 짐을 가져가셔야 하고요. 조금 천천히, 이 급행열차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무료라는 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KTX, SRT,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 열차는 30%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일만 적용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할인이 안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차를 타실 때는 신분증 지참하셔서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노인교통비 지원, 택시, 버스비 지원해주는 지자체들과 현재 노인버스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들 전국 시도군 정리 내용입니다. 경주시의 경우 내년부터 70세 이상 시민이면 연간 16만원까지 택시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있는 혜택인데 택시비 지원금을 더 늘린다고 하고요. 이를 사용한 돈은 12,000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택시카드의 경우 주민센터에 가셔서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주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제주도는 현재 버스 택시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읍면지역 65세 이상 거주 어르신은 버스 무료, 택시비 지원을 둘 다 받을 수 있고요. 동지역 거주 어르신은 70세 이상부터 버스 무료 택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비 지원은 하루 2회까지 최대 15,000원 지원, 연간 168,000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버스는 교통복지카드 받으시면 그냥 무료로 타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복지카드는 신분증 지참해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 50% 환급 제도를 실시합니다. 단 KPS 카드를 발급하셔서 등록 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이 됩니다. KPS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경남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무료, 뱃삭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만 KPS를 가입하고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월 1회 이상만 버스비를 사용하셔도 환급이 된다고 하니 경남 어르신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시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시내버스 전면 무료가 되는데요. 경남과 똑같이 KPS 카드를 발급하시고 등록한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주민센터 가면 도와준다고 하네요. 울산은 75세 이상 어르신분들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무료가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울산 시내버스 관련 혜택 문의가 꽤 있었는데요.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거창구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11월부터 농어촌 버스 무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 무료 혜택은 아니지만 성남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시 정기예금 0.2%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는 9월 2일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버스요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합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요금 실비 지원을 하고요. 분기별 어르신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9월 한 달은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로 나눠서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암구는 9월 1일부터 군내버스 전면 무료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 어르신분들은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울산은 75세 이상 노인에게 내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천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내년 하반기 버스 무료 정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곳도 있는데요. 바로 울주군인데요. 시행된다면 면허 반납 정책 시행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주는 곳일 듯 하네요. 경남의 경우 언론에 따르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비 무료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경남 어르신분들 한번 앞으로 지켜보셔야 할 듯 싶고요. 시흥시는 65세 이상 버스 지원 사업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하고요. 세종시의 경우 기존 무상버스 계획을 없애고 이응패스를 신설해서 70세 이상에게는 월 5만 원 정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응 패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월달 도입 예정이라고 하네요. 평택시는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경북 또한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창원은 75세 이상 버스 월 8회 무료 혜택을 내년부터는 월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중구는 현재 버스비, 택시비 지원을 65세 이상 분들에게 월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국가 유공자 택시비를 75% 지원합니다. 일회이용 최대 15,000원까지 매달 10회 지원을 하고요. 추가로 성남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요금을 연간 최대 23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인천 광화구는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18만 원 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안양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를 연 최대 16만 원 지원합니다. 안양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이 G패스 카드로 안양시를 경유하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한 교통비를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관내 농협, 축협에서 가능합니다. 여주시 또한 7월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 연 16만원 버스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 동작구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에게 연 12만원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어르신 행복 콜택시 사업이라고 하고요. 신청 대상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재가급여 수급자 등이 된다고 하네요. 군포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를 연간 16만원 지원하는데요. 신청을 농협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 일자가 다르니 지정 일자에 신분증, G패스 카드, 농협통장 지참에서 지역 내 농축협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버스 이용을 하면 이용 금액만큼 환급을 해주고요. 분기별 최대 4만원, 연 16만원 지원받습니다. 인제구는 65세 이상 주민에게 1월 중순부터 시내버스 무료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즉 버스비가 무료라는 건데요. 이 카드를 받으면 매월 30회 시내버스가 무료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어르신 복지교통카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장, 반장에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암구는 국내 버스가 무료라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수십 개의 지자체가 현재 버스 또는 택시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노인교통비 지원 지자체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화면에 현재 노인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곳들을 제가 조사한 선에서 띄워놓을 텐데요. 일단 화면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시는 곳에 이런 노인교통비 정책이 있는지 한 번 정도 알아보셔서 있다면 꼭 이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지원을 안 해주는 곳들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지원 연령과 혜택이 다르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 KPS라고 버스비 등 교통비 20%에서 53% 환급되는 전국민 교통비 정부 지원 정책이 5월 1일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초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 어르신은 53% 교통비 환급 정책이 있으니 요거 꼭 활용을 하시고요. 인천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이면 환급이 30%가 된다고 하니 어르신분들은 참고하셔서 요거 KPS 가입하셔서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이 노인버스비,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내가 사는 지역과 노인버스비 시행 여부를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바뀌는 노인정책 10가지입니다. 이것까지 보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가 신설됩니다. 연 35만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0명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바우처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말씀드릴 테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3,000호까지 확대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월 3만원에서 5만원대에 고령자 전용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노인우대 정책인데요. 원래는 매년 1,000호씩 늘리던 것을 3,000호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내년에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분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자리로 정말 강력 추천하는데요. 내년에는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니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집 일정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올라오니 제가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 인원이 확대되고 급여 또한 3.7% 인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탈수급을 하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환경 민감 계층에게 환경보건 이용권을 1인 연 10만 원 지급하는 정책이 새로 생겼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1만 명 대상으로 지원하고요. 환경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쓸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3.6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통합문화 이용권이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문화 누리카드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에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25만 호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고 하니 내년에 임대주택 신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약 11만 원 정도 오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양 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로 3만 가구가 생계급여를 더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양 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이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재산은 12억 이하로 확대,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플러스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급여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어 3천 명 정도가 신규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료급여, 생계급여 못 받으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기에 꼭 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 유지비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쉽게 말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 자가주택의 경우 집 수리비가 지원되는데 대폭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보수는 590만 원, 중보수는 1,095만 원, 대보수는 1,601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어르신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약 34만 4천 원으로 월 지급액이 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계산을 해드리자면 34만 4천 원 곱하기 2명을 하면 68만 8천 원이고요. 여기에 부부가액 20%를 하면 내년 2015년에 부부가구 기초연금은 약 55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년부터 바뀌는 노인교통비 정책, 노인 정책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트렌드 라디오는 어르신분들을 위한 정책, 혜택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주변에 공유 한 번만 해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